사용 승인을 받은 지 한 6년 정도 지난 건물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뷰도 앞쪽이 다 트여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 물건의 점유자분이 계신데 임차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려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독립문 바로 앞입니다. 광화문 업무지구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실 공매 물건이 소재한 행촌동 쪽은 임차 수요, 매매 수요 모두 다 풍부하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무학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개발을 많이 진행해서 롯데캐슬, 아이파크, 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행촌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아파트로 바뀌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지역이 앞으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물건지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도로가 통일로입니다. 이 통일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서측편은 무학동이고요. 동측편은 경매 물건이 소재한 행촌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듯이 이 무학동 쪽은 다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요. 그런데 행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지은 한옥들도 보일 정도로 아직까지 구옥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 주택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빌라로 또 다가구, 근린주택으로 만든 건물들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갑작스럽게 급해집니다. 그리고 지도로 보시면은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매 물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경사가 좀 가파르네요. 도로들은 다 장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5년대에 정비를 한 걸로 보이고요. 시에서 또 구청에서 도로 정비는 좀 신경 써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이 좀 가팔라지네요. 사용 승인을 받은 지 한 6년 정도 지난 건물이고요. 이 3층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옥상 쪽이 철제 판넬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 옥탑을 무단 증축을 한 거 아닌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공매 물건은 3층이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햇빛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남쪽이고 이 남쪽의 바로 우측편이 서쪽이죠. 이 빌라는 서향 물건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시야를 좀 가리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뷰는 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가리는 건물들은 없고요. 내부 물건 또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엘리베이터는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또 3층 물건이니까 층은 양호하죠. 내부는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리 업체가 있으면 보통 이 엘리베이터 안에 관리 업체의 안내문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관리 업체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빌라 관리하시는 반장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301호, 302호 이렇게 두 개의 호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도 따로 있고요. 장독대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뷰도 앞쪽이 다 트여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 물건의 점유자분이 계신데 임차인 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이 혹시나 점유를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이 낮 시간이다 보니까 점유자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점유자분이 주로 계실 시간인 저녁 시간이나 또 주말 이용해서 찾아오시면은 또 탐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부에 관리하시는 반장님이 따로 계신지 또 이웃 세대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바로 위에 집 좀 보러 왔는데 혹시나 여기 아래층에 누수 같은 게 있는지. 아니요, 누수 따로 없는데. 누수는 없고요. 그러면 혹시나 여기 관리하시는 반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관리비 같은 건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건물주 분한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물주가 따로 있으시고요. 네. 종로구 행촌동에 소재한 3층 빌라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6억 4,500만 원인데 10% 조금 넘는 금액으로 유찰이 돼서 3월 17일부터 입찰하실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찰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설명드린 대로 임차인분의 보증금 4억 4천만 원을 다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를 다 떠안는지 임차인분이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신데요. 여기 보신 이 법정기일 같은 날짜와 또 임차인분이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는 시점, 이걸 비교를 하셔가지고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4억 4천만 원을 다 떠안다라고 했을 때는 8천만 원 입찰을 하시면 5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를 한번 보시면은 2021년 9월 달에 실거래된 내용인데요. 같은 빌라의 같은 면적이 4층짜리 물건이 6억 2,8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세는 어떨지 좀 조사를 더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22년도 3월달 금리가 한참 인상이 되고 있을 시점인데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짜리가 3층인데 3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보신 물건은 50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실제로 5억 이상에는 실거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임차인분의 이 전세 보증금이 4억 4천만 원이었는데 거래가 된 시점이 22년도 7월이었습니다. 이때 계약한 내용, 이 실거래가 이 공매 물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도 보증금을 고려를 하실 때 주택도지부동사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신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제가 대략적으로 봤더니 2024년에 평가된 공시 가격이 3억 1천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럼 126%를 계산을 하시면은 4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전세를 놓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세를 만약에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더 더하셔가지고 임차인분의 보증금 변제는 가능하시죠. 네, 이렇게 이 물건이 한 5억 5천만 원 이상에만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입찰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 배당에 대한 내용까지도 조사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싸게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빌라 물건 임장하실 때는 첫 번째로 이 물건이 위반 사항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옥탑 쪽 부분에 무단 증축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입찰하려고 하시는 공매 물건에는 위반은 아니겠지만 공용 부분으로 위반이면은 건축물 대장의 갑구 부분에 위반 건축물로 또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액 시정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용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각 세대분들이 다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유 부분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위반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용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용도가 다세대 주택이 맞는지, 다세대가 아니라 혹시라도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러면은 거래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세 거래가 어렵겠고요. 취득을 하실 때 대출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임차인분들이 알아보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관리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웃 세대 통해 가지고 문의를 드렸을 때 이 빌라 전체를 아마도 건축을 하시는 분이 관리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주분이 이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얼마나 거두셔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그래도 양호하게 되고 있는데요. 어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주민분들이 방치를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도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가 있는지 또 곰팡이 같은 것은 심하지 않은지, 누수는 층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혹시나 입찰하시는 물건이 가장 옥탑이다,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하나 1층이다 라고 한다면은 곰팡이 같은 것들이 심하지 않은지, 그리고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으로 가셔서 발생하는 누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입찰하시는 물건의 윗집에서도 혹시나 누수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지,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누수를 해결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물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지금 이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6억 5천만 원대인데
유찰된 금액은 8천만 원대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거의 10% 조금 넘는 금액으로 유찰이 되었죠. 네, 이렇게 많이 유찰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임차인분의 보증금 4억 4천만 원을 다 인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임차인분이 혹시라도 이번 절차에서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만큼 인수하시는 금액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최저가가 8천만 원이고 이 물건이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똑같은 빌라에 5억 8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물건의 거래가 될 수 있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5억 5천만 원 정도에 만약에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최저가 8천만 원에 낙찰 받으시면은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은 5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5억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정도 차익이니까 그 부분은 뭐 수익이 좀 작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더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천만 원으로 입찰을 하셨는데도 임차인분이 7천만 원 배당을 받아 가셨고 인수하시는 금액은 3억 7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최초에 입찰하신 금액 8천만 원을 더하면은 4억 5천만 원의 취득을 하신 게 됩니다. 물론 취득세나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은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만요. 그러면 현재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셔도 금액으로는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배당에 대한 분석이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이 재산 명세서만 가지고는 임차인분이 얼마를 배당을 받아갈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받으셔야 되는 세무서, 그다음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 공과금 같은 것들이 임차인분보다 배당을 빨리 받아갈 수 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의 우선 변제권 발생 시점이랑 각 세금, 공과금의 이 법정기일 납부 기한을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얼마나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이 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압류재산 공매를 손쉽게 입찰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고 입찰을 하시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도 경매와 같이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또 경매와 다르게 공매에서만 적용이 되는 권리 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중에 책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막상 실전에 활용하시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매를 실전에서 활용을 하시도록 제가 이 행꿈사에서 공매방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필요한 내용들 핵심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압류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신탁공매 물건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로의 행촌동에 소재한 빌라를 같이 보셨습니다. 이 빌라가 감정가 대비 10% 조금 넘는 금액으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낙찰을 받아도 되는지, 낙찰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셔야 되는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유찰시켜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또 빌라 임장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